네, 안녕하세요. 이파란입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킨 이유는 월말정산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긴 하지만 제목을 보면 아시다시피 제가 서울국제도서전을 다녀와서 찍는 영상입니다. 서울국제도서전이 총 5일이었는데 저는 그중에서 4일을 다녀왔고요.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좀 오래 있었던 만큼 재밌는 일도 많이 생겼고 좀 많은 책과 많은 굿즈를 샀기 때문에 그 굿즈와 책을 하나씩 이제 풀어보면서 저한테 생겼던 재밌는 일도 사실 자랑이죠. 한테 재밌는 썰도 한번 풀어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지금 도서전이 끝난 바로 직후에 지금 영상을 찍는 거라서 아직 읽지 않은 책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점 유의하면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제가 산 도서부터 들어가 볼 건데요. 첫 번째 책은 2026년 서울국제도서전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이게 사실 제가 산 책은 아니고요. 저는 두드리 패스권을 이용해서 이번 도서전을 다녀왔는데 그 두드리 패스권 구성품 중에 하나로 이 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도서전 주제가 인간선언이었잖아요. 인공지능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공간에서 다양한 반응이 뒤섞여 있는 시간에서 우리는 어떻게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인간인 우리가 우리의 길을 찾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이다 라는 질문에 이 책 속에 에세이, 소설, 시 등등의 다양한 형태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제가 사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도서전을 사실 안 가려고 했는데 주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주제가 좋아서 다녀온 만큼 굉장히 읽기를 고대하는 굉장히 기대 중인 책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책 중에 다 기대되긴 하지만 무튼.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위픽 시리즈부터 갈게요. 사실 책을 많이 안 사긴 했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책은 온라인으로도 구매가 가능하고 전 도서전에 간 이유가 약간 도서전 한정판 책이나 아니면 작가 사인회 혹은 강연을 듣고 싶어서였고 그리고 도서전 한정 굿즈들을 사고 싶어서 간 것이었기 때문에 책을 생각보다 많이 안 샀거든요. 그래서 위픽 시리즈에서도 책을 한 권밖에 사지 않았고 그 한 권이 바로 파과 에디션입니다. 아 진짜 파과는 말을 할 필요 없어. 그냥 구병모 작가님 거잖아. 제가 구병모 작가님 진짜 빠순이거든요. 제가 구병모 작가님의 미친 빠순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자마자 참을 수 없었다. 그리고 여기 사인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아, 그냥 여기다 받을 걸 그랬나? 갑자기 후회되네. 구병모 작가님 사인회가 수요일 첫 번째 날에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도 제가 두드리 패스권이 있어서 좀 여유롭게 사인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거기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갑자기 다 위즈덤 하우스를 향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난 그래서 하면서 같이 막 뛰어갔는데 진짜 좀비 아포칼립스물의 한 장면 같았다. 난 내가 좀비에 쫓기는 것 같은 기분을 실제로 느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번호표 54번을 받게 됐고 전 솔직히 진짜로 진짜 내가 그래도 두드리 패스권이 있으니까 그래도 한 30번대쯤 아닐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30번은 무슨?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다. 님들 그냥 구병모 작가님 책은 그냥 읽으세요. 구병모 이름 석자 박혀있으면 그냥 읽으세요.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이 블랙이 깔롱진 이 에디션. 제가 지금 집에 파과가 이 책 말고 2권이 더 있어요. 완전 진짜 초반에 나왔던 그 한 권만 이제 모으면 저의 그 파과 에디션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책을 구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다음 책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리고 이거는 거기서 산 건 아닌데 이거 파쇄거든요. 그 파과 후속 작품. 그래서 이거 들고 가가지고 여기다가도 사인을 받았다라는 거를 자랑을 하면서 이제 다음 책 진짜로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책을 할까? 그 다음은 허블 작품으로 넘어갈 건데 첫 번째 책 오렌지와 빵칼. 제가 청해 작가님의 작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도서전에서 이제 표지가 커버가 사실 새로 바뀌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청해 작가님 오렌지와 빵칼 원래 표지 책은 없거든요, 집에. 이북으로 읽어가지고. 근데 전 표지보다 이게 더 예쁘고 이게 또 도서전으로 또 특별로 기획됐다고 해가지고 네 그냥 참을 수 없어서 또 사왔습니다. 그리고 도서전에서 새로 나온 책인데 천설란 작가님과 임소라 시인님의 SF 소설과 시의 만남입니다. 이 책은 정말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왜냐면 SF 시집이 요새 조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시는 정말 어렵다고 느끼는 장르 중에 하나라서 정말 공부할 때만 보고 따로 시집을 산다거나 시를 향유하고 즐겼던 경험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SFC가 나왔다고 해도 그냥 나왔군
정도였는데 이번에 천설란 작가님의 소설과 시가 만났다고 하니까 이거는 그래도 좀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이해가 되지 않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특별한 기획이야. 그래서 궁금해서 사게 됐고, 그리고 그냥 스포 당했던 문장이 너무 좋아서 잠깐만. 나 이거 지금 처음 펼쳐보는데 첫 문장부터 좋아. 무연은 우주에서 이제 유일하게 늙은 인간이다. 아무튼 정말 기대가 되는 책이라서 사게 됐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얇습니다. 근데 이렇게 얇은데 10,000원이라고? 그리고 허블에서는 책을 무려 3권이나 샀는데요. 마지막으로 산 책은 블라인드 북입니다. 허블에 블라인드 북이 총 6종이 있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도서전에서 가장 컨셉이 마음에 들었던 게 허블하고 한겨레 출판사였는데, 허블은 다들 아시다시피 컨셉이 학교였어요. 학교 컨셉으로 꾸며서 그 부스에 사물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물함마다 이런 포스트카드, 책 설명이 이제 붙어 있었고, 그 책 설명이 붙어 있던 것 중에서 하나를 골라왔는데, 솔직히 6개 다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블라인드 책을 6권이나 그것도 한 출판사에서 산다고 싶어서 정말 고심해서 한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그냥 이 부분만 봐도 친구가 그냥 너가 좋아하겠다 했던 책인데요. 어떻게 써 있냐면, 하나만 부탁하자. 나 지금 비장함. 제발 이거 읽어줘. 난 이걸 읽고 가슴이 웅장해짐. 지구가 인간을 지우고 인간이 지구를 밟는데 하늘이랑 땅이 뒤집혀도 인간은 인간이더라. 내가 인간인 게 싫어지기도 하고 벅차기도 하면서 이상하게 엄마 생각도 나고. 어차피 사라질 인간은 왜 그렇게 아픈 사랑을 하는 것인가? 그런 인간이 왜 세상을 불태우는가? 지켜보는 나는 왜 눈물이 나는가? 교환 독서 같이 하자고 말하고 싶어서 어젯밤 세웠거든? 그러니까 얼른 읽어봐. 나 지금 기다리다가 목 빠지겠음. 하고 써있거든요. 근데 전 솔직히 이거 제가 아는 책일 것 같아서 살짝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이게 블라인드의 묘미라고 생각하고 샀어요. 두근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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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오! 다행히도 안 읽은 책이 걸렸습니다. 저 사실 허블에서 읽은 책이 많아가지고 약간 좀 걱정했거든요. 사피엔스의 역사는 고기의 역사다. 예쁜 고기, 흰센 고기, 맛있는 고기 서로가 서로를 고기로 만들었다. 이 역사를 끝내야 한다. 재밌겠다. 좀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지금 한번 싹 훑어봤는데 너무 좋아요. 그냥 블라인드북 허블 거는 성공. 그리고 은행나무로 넘어갑니다. 은행나무에서는 책을 한 권만 샀는데요. 한 권도 역시 블라인드. 이번에 은행나무에서 블라인드북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눠줘서 팔았는데, 계절에는 계절에 맞는 책을 읽어야 한다라는 주의여서 여름 책을 골랐고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은 여름 하늘에 뜬 쨍한 무지개 같은 책이라고 써있고요. 한번 뜯어볼게요. 무슨 책일까? 두근두근. 뭐야. 에세이네. 잘못 썼다. 제가 에세이는 사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중학생 때 에세이를 너무 많이 읽고 거기에 약간 질려버려서 중학생 때 이후로 에세이를 읽어본 적이 많이 없는데, 하필이면 에세이가 걸렸고요. 근데 오히려 좋아. 왜냐면은 지금 에세이를 보고 팍 식었는데, 성소수자의 삶과 사랑, 행복을 지켜온 30년의 기록이래요. 너무 흥미롭지 않아요? 우리는 다른 이의 사랑을 편견 없이 존중할 용기를, 잘못 없는 사랑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용기를 가질 수 있다. 성별고 교란자의 여행, 싸우자는 예쁜 말, 전환해야 하는 건 당신입니다. 퓨어하게 세상 읽기. 나는 행복하니까 당신도 행복하게. 좋네요. 에세이가 진짜 걸리긴 하는데 그냥 몇 년 만에 다시 에세이를 한번 읽어보는 걸로. 그 다음 출판사는 한겨레 출판사입니다. 한겨레에서는 제가 책을 2권을 샀는데, 첫 번째 책이 전건우 작가님의 더 컬트라는 장편소설이고요. 한겨레 출판사에 되게 미소가 아름다우신 직원분이 계세요. 그분한테 추천받은 책들이 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서전에 가면은 그분한테 책 추천을 받아야 된다. 제가 작년에 받았던 책벌레 키링을 누가 뜯어가가지고 잃어버렸거든요. 올해는 그 한 해 풀이라. 올해 정말 키링 귀엽던데 그 키링을 받아야 된다. 그 키링을 받으려면 책을 2권을 사야 되는데 그 2권 다 너무너무 재밌는 걸 받아야 되니까 그분한테 꼭 추천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열망으로 이제 한겨레에 또박또박 갔단 말이죠. 근데 그분이 이제 추천해준 대도시 사이비 오컬트 책입니다. 제가 사실 그 오컬트에 그렇게 큰 관심이 있는 건 아닌데 막상 또 읽으면 재밌게 잘 읽거든요. 근데 오컬트라는 강렬소설에 사이비라는 소재가 더해졌다는 거예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심지어 차례가 이래. 파수꾼, 희생양, 이방신, 새벽별, 순교자, 무적용. 와우, drop the beat. 정말 너무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어서 샀고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책이 있는데 바로 나의 곰이라는 책입니다. 이거 표지가 정말 강렬하죠. 이게 곰을 사랑하는 내용이래요. 그러니까 찐 곰과 인간이 사랑을 하는 내용이래요. 너무 파격적이지 않아요?
이것도 그분한테 추천을 받았는데 제가 네? 하면서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분도 사내에서 굉장한 파장을 불러일으킨 소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심지어 아니 표지가 레전드 말하는데 진짜 그 지금 책 읽어야 되는 순서가 정해져 있거든요. 지금 이게 두 번째예요. 사실 이게 첫 번째였는데 원래 제가 다른 출판사 직원분하고 약속을 해버려서 이게 두 번째고 너무 참을 수 없는 책 읽고 후기를 남겨보겠습니다. 저 충격적인 책이 두 번째로 읽어야 되는 소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첫 번째 책은 무엇이냐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바로 그 책 가져오겠습니다. 첫 번째로 읽어야 하는 책은 사계절 출판사 책이고요. 존재의 대연수회라는 단편집입니다. SF 장르 단편집인데요. 사실 제가 이거를 살 생각이 없었는데 소개말을 보고 그냥 홀린 듯이 직원분께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스토리를 슬쩍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 스토리가 너무 참을 수 없게 궁금한 거지 또. 사계절에서도 블라인드 책을 하나 샀어요. 블라인드 쌈책. 양파는 좀 안 예쁜 거예요. 그래서 쌈 책을 하나 사야겠다 싶었는데 에세이를 사는 게 너무 죽기보다 싫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직원분한테 슬쩍 제발 소설책이 뭔지만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가져온 책이 이 책입니다. 어떻게 써있냐면은 나하고만 하고 싶은 게 뭔지 말해줘. 깍! 시인 한 명과 한 명의 산책가 그리고 한 마리 산책견이 있는 다정한 풍경. 사랑한다면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착각에 은근한 눈빛만 남발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뜯어볼게요. 근데 얘는 약간 표지가 이렇게 포장지처럼 돼 있어서 까자마자 보이는 건 조금 아쉽긴 하네요. 산책을 저 이 책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읽고 싶었거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장애인이 주인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장애인의 사랑 이야기 약간 그런 걸로 약간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운이 되게 좋다. 그리고 그다음 책기 출판사입니다. 책기 출판사에서는 책을 한 권만 샀고요. 몽고메리 아시죠? 빨간 머리인 작가가 쓴 책인데요. 푸른 성이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이 책 말고 이디스 워튼의 여름이라고 버전 또 있는데 그 책이랑 이 책이 커버가 리커버가 돼서 나온 거예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니 사실 여기서 책을 살 생각이 없었는데 이 북커버에 반해가지고 홀린 듯이 하나 챙겨왔어.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책보다는 이디스 워튼의 그 여름 책이 표지가 너무 예쁜데 그 책이 진짜 그지 같거든요. 중반까지는 어머 재밌다 하고 읽다가 후반 보고는 진짜 개 큰 과몰입을 해서 술까지 마시는 책인데 안 그래도 제가 직원분한테 말을 했어요. 제가 이거 표지가 너무 예뻐가지고 지금 사고 싶은데 제가 이 책을 읽어봤다 진짜 화가 나서 못 사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더니 직원분께서도 저도 그랬어요. 저도 사실은 추천 안 드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책은 정말 비추인데 이 책은 정말 자신있게 추천드린다고. 왜냐하면 빨간 머리인 작가인 만큼 주인공이 얼마나 당차겠어요. 끝에 끝까지 재밌고 자기의 인생을 끌어가는 그 당차고 그 진취적인 그 매력에 이 책을 끝까지 읽을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궁금해서 사왔습니다. 그리고 저 빨간 머리엔 정말 저희 초등학생 때 빨간 머리엔 전집 두꺼운 거 있잖아요. 그 전집을 갖는 게 정말 소원이었을 만큼 빨간 머리엔을 좋아했어서 이 작가 궁금하다 해서 사왔습니다. 그리고 창비에서 책을 3권을 샀는데 첫 번째 책 달려라 아비. 이건 너무 큰 베스트셀러죠. 북커버가 또 이번에 리커버가 돼서 도서전 한정판으로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참을 수 없었다 이것도. 그리고 두 번째 책은 활자 중독이라는 창비의 책인데요. 편집자들이 일하는 내용이에요. 전 사실 소설책만 사려고 했는데 궁금하잖아요. 내가 읽는 책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면은 나중에 저의 진로에도 좋을 것 같아서 하나 사게 되었습니다. 얘는 다들 아실 책인데 얘는 사실 사인 받으려고 한 책이에요. 근데 이럴 줄 알았으면은 1차원이 되고 싶어를 들고 갔을 텐데 제가 작가님 사인회를 그날 당일에 안 와가지고 어쩔 수 없었다. 근데 작가님 되게 스윗하신 게 제가 작가님을 알게 된 경위가 중학교 친구 덕분이거든요. 중학교 친구가 야, 너 이 책 읽어봐라 해서 대도시의 사랑법도 읽게 되고 1차원이 되고 싶어도 읽게 되고 이제 점점 작가님의 많은 작품을 읽게 됐는데 그 시발점이 아무튼 중학교 친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랑 올해 도서전을 같이 오기로 했다가 그 친구가 군대 이슈 때문에 군대로 톡했어요. 제가 작가님한테 이걸 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사인을 또 따로 챙겨주셔가지고 이제 다음에 그 친구 휴가 나오면 그때 전달을 할 생각입니다. 정말 스윗하신 작가님. 그리고 정말 유쾌하시고 몰라요. 저 그냥 박상영 작가님이랑 유머 코드가 너무 잘 맞아서 맨날 책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그리고 박상영 작가님 다음 달에 지푸라기 왕관을 쓴 소녀였나? 여자였나? 그 소설책이 장르 소설이 또 나온다고 해가지고 너무너무 기대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박상영 작가님 신작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블라인드북이 하나 더 나와야겠죠? 마지막 블라인드북인데요. 푸른 숲이 이번에 세탁소 컨셉을 잡았더라고요. 너무 귀여워요. 마음 세탁 인수증하고 있는데 세탁 방법이 인쇄 책 발견 코스, 분야, 소설, 접수번호 0912. 근데 0912 암만 생각해도 작가님 생일이거나 아니면 출판 날짜가
싶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수선 내용. 오랫동안 수많은 작가와 독자가 인생책으로 손꼽아온 책입니다. 푸른 숲을 대표하는 책이기도 하지요. 삶은 왜 이리도 가혹한지, 그럼에도 사람은 왜 계속해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대답으로 이 책은 한 사람의 일생을 보여줍니다. 그의 웃음과 눈물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살아간다는 것의 숭고함을 가슴 깊이 느끼게 됩니다. 힘겹게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를 향한 애정어린 헌사. 올해 품어온 인생책을 갱신하고 싶은 분들께 이 책을 강력 추천합니다. 한번 열어봅시다. 뭐야. 대박. 운이 왜 이렇게 좋지? 아니, 제 친구가 이 책을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읽어서 저한테 나 이 책 읽어봤어? 하면서 너무 좋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혼자 찜꽁하고 있었던 책인데 이거 뭐지? 왜 여기서 나오지? 너무 좋다. 푸른숲 직원분들께 정말 큰 감사 인사를 올리면서 너무 웃기다. 그 다음은 레비톨 출판사입니다. 이번에 청해 작가님 신작이 나왔대요. 아니, 청해 작가님한테 또 진짜 찐으로 점을 받았는데 내가 이거 주화연 받을 때 그 빵칼고 오렌지 책을 이미 산 상태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 책을 너무 캐리어 깊숙하게 아래에다가 넣어둬서 책을 꺼내서 그 책도 같이 사인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만 받았다는 정말 안타까운 사연. 다음은 문학동네 책입니다. 한 권만 샀고요. 사실 문학동네에서도 블라인드북을 사고 싶었어요. 작가님들의 블라인드북도 탐나긴 했지만 제가 제일 탐났던 거는 문학동네 직원분들이 뽑은 픽션 소설 쪽의 블라인드북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항상 갈 때마다 품절이었고 갈 때마다 사람이 많아서 감히 그 사람 많은 인파 속을 비집고 들어갈 용기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소설책 하나만 샀고 이거 집에 책 2권 있는데도 사버린 책 바로 안녕이라 그랬어 집 에디션입니다. 그냥 책 디자인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참을 수가 없었어 또. 더불어서 사인도 받았습니다. 김혜란 작가님 사인을 꼭 받고 싶었는데 하필이면 김혜란 작가님 사인이 있는 날에 김초엽 작가님 사인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큰일 났다. 둘 다 가고 싶은데 어떡하지? 게다가 제가 심지어 사인이 있었던 날이 일요일이었는데 제가 일요일은 침에 본가에서 기차 타고 출발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수서역에서 9시 30분쯤에 내려가지고 택시 타고 가면은 적어도 9시 50분에 도착을 할 테니 10분 정도 여유 시간이 있고 두드리 패스권이 있으니까 들어가자마자 김초엽 작가님 사인을 받고 그 다음에 김혜란 작가님 사인회 권을 받으면 될 것 같기도 하다라고 약간 조금 희망에 차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 SRT가 12분인가가 지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서역에 도착을 했을 때는 이미 9시 44분이었고 미친 듯이 뛰어가지고 택시를 타고 기사님도 정말 힘을 내주셨지만 저는 10시 2분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와 조졌다. 포기해야겠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열심히 달려갔죠.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마음 산책부터 갔어요. 김초엽 작가님 사인할 건 아직 있나요? 하면서 헉헉대면서 물어봤는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해파리만개를 사고 또 문학동네까지 열심히 뛰어갔어. 사람들을 헤쳐서 열심히 뛰어가가지고 김혜란 작가님 사인회 건 아직 있나요? 라고 했는데 25권 정도 있대요. 근데 줄이 길어가지고 확신할 수가 없대요. 그래도 서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걸 받게 됐다. 그 다음은 예상하시다시피 마음 산책의 해파리만개입니다. 여기다가 사인을 받았고요. 전 사인 받을 때 항상 이 제목이랑 이 사인이 같이 보이는 게 너무 좋아서 여기 두꺼운 종이 말고 항상 여기 앞에다가 받는 편입니다. 사인을 받았고 정말 행복한 일요일을 보냈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책 2권이 남았는데요. 사실 얘는 굿즈 개념이기도 해서 제일 뒤로 빼두었어요. 이제 밝은 세상 출판사에서 나온 작은 세상 시리즈 호러 소설입니다. 정말 귀엽지 않나요? 사실 밝은 세상 출판사에서 블라인드북이 또 있길래 그걸 사려고 했는데 이번에 밝은 세상 컨셉이 안과였잖아요. 근데 그 블라인드북이 처방전 형태로 너무 귀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사야겠다 하고 갔는데 막상 가니까 그 처방전 블라인드북보다는 서울국제도서전 한정판으로 나온 이 미니북이 너무너무 탐이 났던 거죠. 이때 당시에 이 책을 사러 같이 밝은 세상 출판사를 간 친구가 호러소설 매니아여가지고 제가 그 친구랑 같이 간 것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정말 만족하면서 같이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책을 생각보다 많이 샀네요. 네, 그 다음은 굿즈 파트인데 제가 옷을 진짜 미친 듯이 사가지고 옷부터 가자면 일단 첫 번째 허블에서 산 티셔츠입니다. 이 티셔츠를 샀다는 바람과 함께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휴머니스트에서 산 독서 동락 책입니다. 락을 좋아하면 책도 좋아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편견이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제가 락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인데요. 락과 독서와 고양이? 이거는 참을 수 없는 조합이다. 미친 조합. 그래서 그냥 사버렸어요. 너무 귀엽잖아요? 이거는 나비클럽에서 산 Life is full of mystery 티셔츠입니다. 나비클럽이 미스터리 출판사거든요. 참고로 이게 재질은 좀 그냥 면티고요. 나비클럽 면티는 살짝 두께감이 있다. 귀여워. 생각보다 엄청 두툼하네요. 여름에 입기는 조금 힘들 수도. 그 다음에는 창비 티셔츠입니다.
저 뒤에 이 문양이 좋아가지고, 그리고 이 창작중이라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 키캡도 사려고 했는데 사람들 틈바구니를 헤집으면서까지 사고 싶진 않아가지고 그냥 넘겼습니다. 한겨레에서는 티셔츠를 2개나 샀는데, 아니 한겨레가 이번에 미쳤나봐요. 너무 귀여워서 사버렸습니다. 평소에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이 디자인. 너무 날 자극시켰어. 날 참을 수 없게 만들었어. 한겨레에선 책 2권 사고 이 키링도 받아왔는데요. 얘는 절대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는 각오를 하면서 푸른 숲에서 산 티셔츠. 웃으면 북이 와요. 아니 이거 개웃긴 게 전 처음에 웃으면 복이 와요인 줄 알았거든요. 웃으면 복이 와요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웃으면 북이 와요 인 거예요. 처음에 복인 줄 알고 그냥 넘겼다가 다시 보니까 북이라서 진짜 개 크게 깔깔 웃으면서 산 거란 말이죠. 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진짜. 그 다음 마지막 티셔츠.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책기 티셔츠입니다. 귀엽죠? 아 너무 잘 산 것 같아. 사실 다 너무 만족스러워요. 과소비를 했지만. 그리고 나머지는 뭐 별거 없고, 상비에서 받은 뭐 책갈피. 사실 받은 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 막 소개까지 시킬 만한 그런 것들은 몇 개 없어서. 그리고 은행나무에서 키링 샀어요. 되게 유명한 그거. 이걸로 킥구 할 수 있고요. 네,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귀엽습니다. 나중에 킥구 할 생각하니까 두근두근하네요. 그리고 얘는 방금 보여준 그 호러 미니북 소설집에서 책 2권 사면 이것도 같이 주거든요. 그 미니북에 같이 달면 되게 귀엽거든요. 여기쯤에 같이 달면 정말 귀여워요. 그리고 얘는 뭐 샀을 때였지? 이거 책 사고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전 사실 책을 그냥 연필로 밑줄 쳐가면서 읽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이번에 쓸 기회가 생겨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커버를 하나 살라고 했어요. 이북 리더기도 있으니까 밖에 돌아다니면서 책 읽을 때는 그냥 그걸로 읽거든요. 집에서만 종이책 읽고. 그래서 북커버의 필요성을 잘 못 느꼈는데 최근에 종이책에 다시 맞들려가지고 밖에서도 읽게 될 것 같아서 겸사겸사 교보문고에서 정말 예쁜 레몬 색깔의 북커버를 하나 사게 됐고요. 너무 색감도 시원하고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노란색이 안에 이 파란색 너무 예뻐. 그리고 맞다, 이거 안 했네. 그리고 사계절에서 이 클리커 키링을 하나 샀어요. 제가 원래 키링을 안 사는데 심지어 클리커잖아요. 근데 이 디자인이, 이 책 디자인이 너무너무 귀엽고, 그리고 이 문구가 너무 웃겼어. 이 책은 나의 전부입니다. 제 말 읽어줘. 이거 자주 하는 말이거든요. 아마 추천 영상 올라갈 텐데 제가 월말정산 하면서도 이 문구가 들어간 짤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를 위한 키링이다 해서 참을 수 없어서 하나 입양해 왔습니다. 귀엽죠, 귀엽죠. 깡을 하면서 못다한 썰들. 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봤거든요. 진짜 가까이서 봤단 말이에요. 문 전 대통령이 사람들 악수를 해주고 막 그러셨어요. 악수를 한다고 막 가까이 다가오니까 저도 덩달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손을 막 이렇게 내밀었는데 제가 지금 네일이 좀 화려하거든요. 지금 네일이 화려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수많은 틈바구니에서 문 전 대통령이 제 손을 이렇게 딱 잡아준 거죠. 너무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와 우와 하고 있었는데 이게 문 전 대통령님 손이고 이게 제 손이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옆에 있던 사람들 손이 이렇게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는 이 잡은 게 너무 신기했는데 이거 놓고 나니까 너무 웃긴 거죠? 그래가지고 그 자리를 정말 우참을 꼭 하면서 빠져나왔던 기억이 있고요. 허블에 김상욱 작가님이 사인회를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허블 바로 옆 부스에 문 전 대통령이랑 유시민 작가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와 김상욱 교수님, 우와 문 전 대통령님, 우와 유시민 작가님 하고 있었는데 김상국 작가님이 책 사인회가 끝나니까 갑자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뚜벅뚜벅 사람들을 해치고 갑자기 유시민 작가님이랑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둘이 아는 사이가 아닌데 약간 그렇게 만나니까 너무 느낌이 이상했어. 내 눈앞에서 그렇게. 그리고 김영하 작가님도 봤고요.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님도 봤고요.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님은 강연을 봤는데 그 강연 중간에 갑자기 개미 머리띠를 쓰신 게 너무 웃겼고요. 아무튼 정말 재밌었습니다. 하지만 내년엔 안 갈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도 이 말을 하긴 했는데 내년엔 진짜 안 갈 것 같아요. 이제는 독립서점들을 위한 이벤트가 아니라 이제 하나의 상업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이벤트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관리도 미흡하고 출판사들과 서울국제 도서전 주최와 뭔가 연결이 안 된다는 걸 이번에 좀 확실히 느꼈던 것 같아요. 사람은 엄청 많은데 출판사들은 준비해놓은 재고가 엄청 조금밖에 없고, 물론 나중 가서야 좀 체계가 잡히긴 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가다시피 했으니까 그 체계가 잡혀가는 게 눈에 보이고 노력했다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첫 번째 날 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리고 좀 딴 얘기인데 항상 도서전에서 주최한 주제와 그 출판사들의 부스 컨셉이 항상 좀 따로 논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아쉬움을 느꼈고, 이번에 좀 사람이 너무 많았던 게 진짜 너무 큰 인상을 줬어. 재미있긴 했는데 재미와는 별개로 내년엔 안 가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사고 싶은 건 진짜 많았는데 돈이 없어서 많이 못 산 게 정말 아쉽고요. 네, 이 정도? 서울 도서전에 관한 저의 후기는 그냥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말 재밌었고 인명사고 안 난 게 정말 다행인 것 같고, 이 정도 인원에. 그리고 내년은 안 가는 걸로.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여름인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물 많이 드시고 책도 열심히 읽는 그런 여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더위 조심하세요. 안녕!